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에 초저금리, 초고령화, 초고세금으로 대변되는 3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고민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참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연금, 그러니까 변액연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미래의 대비가 시급하신 분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무료 문자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은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변액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자산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네, 오늘은 내 연금을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의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조어인 3초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내 연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갈 것인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요. 3초 시대. 3초 시대가 뭐냐고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초라는 말은 대부분 나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었을 때, 예를 들면 속도를 굉장히 고속을 했을 때 초고속,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의 상상을 초월했을 때 초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초 시대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노후의 연금을 지켜갈 것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1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저금리입니다. 이제 갈수록 은행에 있는 금리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떠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갈수록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그리고 세금까지 부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저금리에 대한 대안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소득은 늘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금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하는 모든 부분, 그리고 문화생활 등등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도 이제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초고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세 번째 3초,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직시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7%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14% 이상을 진입했을 때는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이고요. 20%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약 9년 정도 남았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가
우리 눈앞에 있는 엄청난 현실인 겁니다. 자, 설문으로 본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노후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대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불안의 주 요인이 무엇일까 봤더니 경제적인 것과 건강 문제가 약 86%를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장수 시대에 돈과 건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3초 시대에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금리와 초고세금 그리고 초고령화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대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모으려고 하니 은행에 가니 금리가 낮죠. 세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날로 뛰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길게 살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이 대안을 세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3초 시대에서 초저금리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금리로 했던 것들을 이제 투자형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금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 세금에 대안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바로 절세 효과가 뛰어난 것. 그리고 비과세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보는 방법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누구나 초고령화를 다 준비하고 있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주 길게 오랫동안 투자해서 나에게 계속 평생토록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이러한 투자 방법은 또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변액하면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식시장 보시면은 현황판에 거의 빨간색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향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변액보험은 직접 투자는 아니고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건 아니지만 아직도 좀 불안해하신 분이라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요. 유일하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비과세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에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장기를 내다보면서 이 변액보험에 투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을 줄일 것인가? 많은 리스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 방법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펀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있는데 이 변액보험에는 보통 15가지에서 25, 30개 정도의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을 지향한다라고 하시면 채권형 펀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좀 낮지만 원금을 보존하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좀 더 공격적이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라고 한다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여서 약간 공격적으로 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펀드 변경을 수시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을 통해서 채권형과 주식형을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고 귀찮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최초에 설정한 펀드, 예를 들면 채권형과 주식형을 반반씩 했다. 그러면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채권이 주식시장이 좀 더 이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한번 합해서 똑같은 비율로 맞춰주기 때문에 다시 채권형으로 주식에서 이익을 냈던 것이 채권형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배분해서 다시 이익을 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또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살 때 보험을 만약에 이 변액보험이나 이런 투자형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납입 기간은 월 10만 원씩 20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납입한다고 보고요. 총 납입은 2,400만 원입니다. 65세 시점에 1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장기로 유지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에 유지했던 그 대가로 인해서 1억 정도를 받게 되는데 약 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면 이 적은 돈 2,400만 원으로 1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방법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와 30대 때 가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10년만 딱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것은 아니지만 납입률 10년으로 하시고요. 대신 매달 적립금을 조금 올려서 30만 원으로 해서 총 10년만 내도록 했었을 때요. 20세나 30세 동일하게 3,600만 원에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과기간이 45년 후에 65세 시점의 적립금은 20세에 가입하면은요. 약 1억 2,400 정도 되시고요. 30세에 가입을 해서 35년 경과 후 65세쯤에는 약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세 때 가입했던 분은 약 8,8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 거고요. 30세에 가입해서 25시점 했을 때는 5,100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물론 세금은 없겠죠? 그렇다면 환급률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두 가지 10년 더 유지해서 예치한 결과 약 3,7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살 때도 그렇고 20세, 30세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좀 빨리 가입하시고 길게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입니다. 지금은 시중금리로 갈 것인지 투자형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것인지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험을 분산해야 되는데 단기에는 그렇게 높은 수익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리스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률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장기로 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 변경을 통해서 약간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율과 투자량을 적절하게 잘 비교해서 같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로 인한 복리를 활용하라. 그렇죠. 10살 때 가입했었을 때 2,400을 가지고 1억이 넘게 있었던 것처럼 장기간 유지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초저금리에 대한 1초에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연금을 준비하라. 자,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살게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는데 손해보험사는 확정연금입니다. 최장 20년까지 연금을 주지만 생명보험사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장수시대에 대비한다면 연금은 생명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비과세를 주목하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절세 방안으로 아직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1초, 2초, 3초 즉 초저금리와 초고세금과 초고령화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오늘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잠깐 안정성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변액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률이 최근에 또 많이 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다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고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변액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기 아들하고 딸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이제, 아들 보험이 이제 삼성 타클래식 은행 유니버설 종신보험이거든요. 예, 근데 3년 갱신으로 다 돼 있고, 예, 딸 거는 이제 CI 보험, 저보,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증권 보내주신 거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먼저 네. 아드님과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들은 25이고요. 예. 딸은 29이고 그래요. 아, 아드님, 따님 둘 다 지금 사회생활 하세요? 네. 아, 둘 다 돈 벌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어요? 딸은 본인이 내고요. 아들은 지금 제가 내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가입하신 보험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은 딸, 아들 똑같이 2004년도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드님은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2012년에 가입이 되셨고, 따님은 변액 유니버설. 아, 변액 유니버셜 네. 종신보험이요. 예. 예, 그리고 따님은 교보생명의 통합 CI 보험에 가입이 되셨습니다. 맞으세요?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이라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장 내역이 어떤지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저희 전문가 그리고 연결. 이 보험이 또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될지 그게 조금. 아, 그러세요. 저기 보험 가입한 이후로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서 또 궁금한 점 여쭤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25된 아들 또 29된 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갱신형 보험이라 걱정이 많다.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김성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 고민을 제가 말끔히 해결해 드려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그 증권을 보내주신 거를 이제 제작진을 통해서 그 제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드님 그 삼성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네. 그 어떻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 누구 지인을 통해서 하셨는지 어떠한 목적이 지인을 통해서 했어요. 예. 아, 지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이 보험이면 다 준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거군요. 그쪽 다 알고 이제 보상 받으려고. 아, 그러셨죠. 네. 혹시 지금 증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특약 내용을 저한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특약은 큰 제목들만. 예, 실손이 들어있고요. 아, 실손이 여기에 들어있군요. 네. 네네. 제 특약이 1,000만 원 3년 갱신. 네. 이번 특약 1,000만 원 3년 갱신. 수술 특약 1,000만 원 다 3년 갱신이에요. 아, 3년 제 갱신. 전부 제 3년 특약 갱신으로 빼고. 80세 만기로 돼 있죠? 네, 뉴 CI 특약 4,500만 원 네네네. 3년 갱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거, 예를 들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이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드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 사망의 대가로 내가 계약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밑에 그 특약으로 이제 돼 있던 것들은 사시면서 어떠한 보장, 다치거나 뭐 이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3년 갱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년 갱신하면 이게 8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현재는 아마 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이 위험률과 회사 위험률이 덮여짐으로써 그 보험료에 대한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그 진단, 그 특약에 있을 때 3대 진단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그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어머니께서 지금 내고 계시는 지금 아드님 보험 정도는 보험료 수준은 어떠세요? 수준은 감당하실 수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괜찮은데 보장이 나중에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유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보험료에 부담이 돼서 그 유지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암 진단비라든가 뭐 이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돼 있나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뭐 CI 특약이라 그래갖고 3,500 돼 있거든요. 얼마요? 이게 3대 진단 같아. CI 특약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CI는요, 중대한 질병, 예를 들어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런 경우가 걸렸을 때 그 CI 진단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보험은 CI 보험은 아니고 CI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하나만 걸리면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거기 해당하는 걸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증권을 더 한 번 더 보고요. 좀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또 20년 납이니까 거의 다 이제 그 만기가 지금 오셨어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으로. 7년 남았어요. 7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그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삼성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어떤 건지를 더 자세하게 보아서 리모델링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따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그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교보생명이 지금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하셨고, 지금 기본적으로 CI든 그 변액 유니버셜이든 종신보험이에요. 두 가지 다. 주 목적이. 종신보험은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거고요. 따님 같은 경우는 교보생명의 이 CI 종신보험은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는 그런 그 80% 선지급 받는 개념이고요. 아마 그 교보생명도 만약에 특약들도 다 3년 갱신으로 아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암 진단비하고요. 수술 특약만 갱신으로 돼 있고 다른 거는 다 비갱신으로. 그래요. 20년 납하고 30년 납이. 30년 납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신보험하고 CI보험의 특징을 보면요. 종신보험보다는 CI보험이 좀 더 비쌉니다. 또 내용도 지금 들여다보면 CI보험 같은 경우는 CI보험이 전부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CI보험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친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I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80%만 지급을 하고 또 여러 질병 중에 어느 뭐 하나만 걸렸을 때 그 하나만 지급을 하고 그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암이라든가 3대 진단비 또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반드시 친구가 옆에 있어야지 비로소 그 보험에 대한 아주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큰 그 맥락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세한 담보 내용을 좀 보면서 감액을 해서 다르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좋을지, 아니면 이 보험을 끝까지 가야 될지를 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이제 실비가 들었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실비가 가입된 연도 또 실비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비도 또한 리모델링 할 것이냐를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화를 주셨으니 제가 방송 끝나면 그 증권에 대해서
면밀히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방송 이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아드님이 나이가 참 어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나중에 또 보험료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CI 종신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살아있을 때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구체적인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또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요. 먼저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643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연금 가입 예시가 10살이던데요.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연금보험이 필요할까요? 또 모든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모든 연금이 다 비과세인 건 아니고요. 10살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할머니들이 태어나면 바로 교육보험 가입해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보험 차원에서 요즘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즉 투자형으로 해서 길게 가다 보면 학자금과 중도인출을 통해서 자녀들의 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사업자금과 노후자금까지 한 라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금을 통해서 길게 했다가 필요할 때 그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가능하시고요. 연금 가입 연령은 0세부터 주민번호만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직장생활 할 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연금저축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최고 5.5%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가입하는 일반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은 전부 비과세가 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은 과세를 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인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177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읽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변액연금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꼭 변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 같기도 하고요.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오늘 그 박주연 전문가님께서 연금에 대한 그 강의를 하셨는데 아마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의가 오시는데 그 변액연금을 권하는 이유는요, 현재 그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 화폐 가치가 연금은 지금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가치가 그때의 가치를 상회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그 금리가 은행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 되고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됨으로써 실질적인 내가 지금 현재 그 연금을 내도 3, 40년 후에 그 연금은 그거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변액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액연금이 원금 보장을 안 해준다. 맞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갑니다. 하지만 요새 연금은 그 상품 중에서 그 원금을 보장해주는 어떠한 그런 형태의 그 변액연금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을 고르다 보면 약간 단점이 그 펀드에 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뭐 채권을 70%, 80% 이상으로 하고 그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를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변액연금은 원금 보장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것하고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를 나중에 상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아들 보험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아, 예. 올해, 예, 2건 있는데, 네.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이거 보험료
보험료를 이 정도가 적당하고 괜찮거든요. 네. 근데 10년마다 이게 갱신이 되는 보험인데 이게 괜찮을지 이걸 계속 갖고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췄던 게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였습니까, 혹시? 이 정도 지금 현재 가입한 이 보험료 정도는 괜찮은데, 딱 좋은데, 이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지, 어쩐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금 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 그러면 네. 아직 10대이시죠? 19살? 네, 19이요. 19이세요? 네네. 가끔 자녀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예. 네,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우체국에서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 안전벨트 보험이라고 8,900원 올납하고 계시고 또 하나로 네네. OK 보험이라고 63,620원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합쳐서 한 네. 7만 원 돈 납입이 되시던데요. 이 정도 네.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네. 저희가 아드님께 꼭 맞는 보장으로 채워져 있는 건지 좀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10대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은 어떤지, 또 현재 보험료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10년 갱신형 상품이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께 해결책을 좀 찾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 수준은 이제 적절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갱신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요즘 상품들은 갱신이 네. 참 많이 나오는데, 네. 뭐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갱신까지 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네. 먼저 주목할 것은 현재로는 굉장히 보험료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갱신 상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바로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이업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보험료를 인상해서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자한테는 유리하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나 보험을 네. 비싸다고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갱신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지금, 그쵸. 예, 자제분이 이제 뭐 10대니까, 예, 이제 네. 19살, 20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 네. 한번 점검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대안을 마련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네. 건 먼저 세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은 예, 교통안전보험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건데 보상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1억 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휴일에 사망을 하게 되면 2억 원. 굉장한 보상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단서 조건이 교통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네. 일상적인 그냥 상해로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예, 반드시 교통사고여야만 됩니다. 사망을 해도 네, 교통사망으로만 사망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장이 좀 축소되어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의 확률은 10%가 채 안 된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재 입원비 또 교통상해 외모 수술비 50만 원 증권에 보니까 뭐 교통장애로 3에서 100% 후유장애는 지급률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도 교통사고만, 골절도 교통사고로만. 근데 교통사고 아닌 게 훨씬 보상이 더 넓거든요. 일반 재해나 상해가 훨씬 넓기 때문에. 네, 받을 만한 거리가 조금 작네요. 그렇죠. 보험 실제적으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이렇게 큰 금액을 주네라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종합보험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특약들이에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20년 납으로 20년 만기까지 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만기 찾을 수 있도록 해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보험료는 만기 적립금이 아니고 또 소멸성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혹시 리모델링 할 기회가 된다라면 같이 통합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두 번째 하나로 OK 이것도 우체국 보험이신데 63,620원 정도 가입하시고 이거는 이것도 10년마다 갱신인데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장은 이제 세세적으로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 들어있으시고 이거 20년으로 돼 있으신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10년마다 갱신인데 여기 실비가 들어있으세요. 알고 계시나요? 아, 예, 그건 알고 네, 있어요. 실손의료비 잘 가입하셨고요. 여기 네, 실손의료비도 이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네. 이제 하나로 오케이라고 돼 있는데 제목처럼 실비 보상이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네. 이제 3대 진단이 각각 3,000인데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즉 생명보험사에 들기 네. 때문에 우체국은 뇌 경색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뇌 혈관으로 말하면 터져야 주는 거고 막혔을 땐 주지 않는 거. 그래서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이 없다는 부분. 그러나 3,000만 원 괜찮고요. 네. 그리고 3일 초과 입원도 2만 원씩 들어있고 질병 수술 1종에서 5종 최고 500만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10대 성인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3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 들어있으시고요. 이제 건강자금 10년마다 이제 50만 원 다시 찾고 다시 갱신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좀 단점이냐면요. 보장 자체는 참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게 10년짜리 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10년 있다 갱신될 때는 지금 아드님 나이가 만 19세, 보험 나이 19세라면 29세 때 29세의 나이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효과예요. 그리고 39세 때 또 갱신하면 39세 나이로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마다 그때 현재 나이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금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적어도 7, 8번 정도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80세에 갱신하게 되면 80세 나이로 보험을 가입하면 엄청 비싸겠죠? 이게 10년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짜리 네. 보험료가 요만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싸지만 100세까지 갈 때 동안 계속대로 현재 보험료로 나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네. 하되 우체국 네. 안전벨트 보험은 정리해서 통합보험으로 엮으시고 대신 실비는요. 감액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계약 보험료가 41,00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비를 가져가더라도 한 8,000원에서 10,000원 안 넘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그래요? 다른 특약들은 삭제해서 비갱신으로 네. 바꾸시고 이걸 최저로 감액을 하게 되면 뭐 10,000원대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비만 유지하는 걸로. 아, 비갱신이라는 거는 안 오르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한번 일정 기간 납입하면 100세까지 오르지 않고 계속 받는 그런 형태의 비갱신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대신 지금 네. 만 25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린이 네.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어린이 보험이냐면 어린이만 네. 보장받는 게 아니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성인 보험에는 없는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부분이 최고 5,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 오르지 않는 걸로 평생토록 보장받기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네. 좀 유념하셔서 물론 5,000만 원을 다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맞춤 설계하셔서 보험료 수준을 지금 네. 7만 원대라고 하셨기 네. 때문에 여기에 맞춰 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네. 만약에 한 30년 납이나 25년 납만 하셔도 충분히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 이 금액 7만 원대로 네, 가능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 그렇죠. 넣어서 그러니까 할 없는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없는 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한 2,00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이거 네. 외에 뭐 골절 진단 자금이나 수술비 종합적으로 성인병에 관한 것까지 다 하고 3대 진단도 각각 3,000 정도 넣고 30년 납이나 25년 납을 하시면 네, 보험료가 뭐 79,000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실비 포함해서. 아, 실비 포함해서? 네네, 실비 포함해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대신 납입 기간을 네, 좀 어느 길게 정도 잡은 내야 거죠. 돼요? 네, 25년 정도. 지금 거는 25년. 10년 정도인데 63,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년 납이나 25년 납 정도로 해도 예, 이 네. 정도 선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을 정리하시고 어린이 보험으로 하되 실비는 네네. 우체국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 없는 보장을 토탈 다 넣어서 갱신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보장 금액은 크게, 범위는 넓게, 또 보장 네. 기간은 길게 해서 갱신되지 네. 않는 걸로 하면은 네, 네, 79,000원대로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예.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제대로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야겠네요. 네,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재님, 그래도 네네. 올해 가입을 하신 거라 그렇게 네네. 아깝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대라서 예, 저희가 또 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아, 네. 7만 원대 보험료 책정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부담스럽지 네네. 않은 선에서 고민해보시고 리모델링 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청자님 네. 보험이나 남편분 보험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예. 자, 이렇게 네. 해서 저희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370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려는데요. 후유장애 특약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후유장애가 어떤 걸 보장해주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기셨네요. 김성근 전문가님. 예, 그 말 그대로 나중에 그 본인의 몸에 흔적이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해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다 보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나 기본적으로 3%서부터 80% 미만짜리를 가입을 권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그 후유장애 걸렸을 때 내가 그 어디에 그 후유장애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퍼센트에 따라 무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특히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보험사들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 회사를 골라서 이런 후유장애 담보는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521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혹시 친구가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박주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간혹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막 술 한 잔씩 하다가 야, 네가 운전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테고요.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 원칙은요, 보상은 안 됩니다. 보상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그 운전하던 친구분이 본인이 이제 차가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 보험 중에 무보험 특약이라고 있어요. 무보험 뺑소니 이런 게 들어있는데, 예. 무보험차 보상 특약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예약이 되거나 미리 알고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하루 전에 좀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몇백 원에서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한 3일 뭐 또는 이틀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친구분들도 같이 그 차보험에 일일 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시고 여행을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하나하나 8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부정교합이 있어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려는데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에 어느 곳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전문가님. 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어디 유리한 조건보다는 부정교합으로 치아보험에서는 부정교합에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은 절대로 미용 목적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요. 질병에 한해서의 상해나 질병에 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정교합으로서의 그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셔도 보장을 못 받았으니 참고하시고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어느 쪽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또 볼 건데요. 이번에도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휴대전화 뒷번호 671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축한다고 말하니까 지인분께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저축이 필요한데 왜 연금보험을 권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박지영 전문가님. 네, 단기간만 보면 당연히 저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금으로 가입해놓고 중간에 수시로 통장처럼 입출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그 남아있는 돈이 계속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 복리에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서 내가 뭐 단기간에 얼마를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축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좀 멀리까지 내다본다면 연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유리한 점을 살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연금과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문자도 그런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210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건가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김성근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예, 박주원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에 해서 세액은 한 4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신데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그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이러면 기타 소득세 13.2%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또 받으실 때는 또 연금소득세 3.3%부터 5.5%까지의 그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그 기간만 유지를 하고 10년 동안만 유지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059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요한 진단비는 다 준비가 된 건가요? 라고 남기셨네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3천만 원씩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이제 기본 치료비는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치료력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에 발견했다라고 하면 더 적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진단을 시기를 놓쳤다라면 더 큰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자금은 사실은 어떤 치료라기보다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실비를 가입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실비를 통해서 기본 치료비를 하시고, 이 진단자금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었을 때 생활비나 기타 긴급자용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진단자금으로 써지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보시고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맞춰서 진단자금이 3천이든 5천이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진단자금은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겠고 3천만 원씩에 해서 절대로 뭐 안전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예,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대1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실 수 있는데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